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윤동현입니다. 거창, 함양, 합천으로 이어지는 거창 권역은 그동안 종합병원도 응급의료센터도 없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의료 취약지대였습니다. 이런 절실함 속에 최근 거창군이 의료복지타운을 착공했는데요. 이는 공공병원 역할은 물론이고 임신부터 육아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군단위 최초의 복합 의료복지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이 사업부터 해서 거창의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 함께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지난 10월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착공 소식인데 네. 일단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내에는 거창 지입자병원, 또 공공산후조리원, 육아드림센터, 행복맘센터 등 4개 의료기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예. 지입자병원은 지난 2019년 10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거창, 함양, 합천 등 3개 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근역별 책임 의료기관입니다. 현재 지입자병원은 8개가의 100병상이고 앞으로 신축하게 될 지입자병원은 18개가의 300병상으로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응급의료센터라든지 심내혈관 질환센터 등 중증 환자도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또 경남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도내 동부 쪽은 밀양으로 이미 개원 중이고 서부는 사천에 지금 신축 중이고 북부는 우리 거창군에 짓게 됩니다. 예. 특히 작년에 우리 249명의 출산애가 있었는데 다 우리 거창에서 출산 안 하고 외지로 나갔습니다. 아하.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육아드림센터는 영유아 돌봄센터가 되어 있고 또 행복맘센터는 임산부와 또 태아를 관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기서 해서 8세까지 이 의료복지타운 내에서 성장을 하고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거창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을 저희들이 공모를 선정이 됐습니다. 약 한 사업비만 해도 300억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5층 건물을 지어서 1층에는 수영장, 2층에서 5층까지는 저희들이 평생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거창군은 0세에서 12세까지 다 우리 거창군에서 책임지는 아이 천국 거창 012 케어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의 거창 적십자 병원이 좀 뭐 담아내기에는 부족함도 있었고 어려운 예. 지점들이 많았는데 예. 이제는 마치 그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렇습니다. 빈틈없는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지가 거창읍 대평리 일대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이 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해제를 해야 된다 이런 예. 과제가 이제 선결 과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모든 절차를 1년 8개월 만에 처리를 해내셨거든요. 예. 속도가 우선 인상적인데 예. 그 과정은 그래도 어려움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거창, 함양, 합천이 3개 군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편리성이 좋은 거창 IC 근처에 약 한 2만 평 부지에 저희들이 진적을 했는데 예. 이곳이 바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농림축산식품부 또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적십자병원 이전이 우리 거창뿐만 아니고 통영 또 경북의 상주도 지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빨리 해가지고 먼저 선점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 농림식품부의 농림진흥 해제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가지고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해가지고 한 70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2만 평의 해제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5개월 만에 농림지역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행정 절차도 보통 한 4년 내지 5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1년 8개월 만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정말 엄청난 속도였고 네. 그 가운데 참 고생들 많았겠다라는 말씀들을 국민들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의료복지타운이 완공이 되면 거창군이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가장 큰 변화는 또 응급 환자, 중증 질환자가 저희들이 대부분이 대도시를 찾아서 원정 진료를 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우리 거창에서도 이제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특히 응급 환자라든지 심내 혈관 질환 환자는 이 골든 타임이 1분 1초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다음에는 이제 신규 거창 지휘자 병원을 그 주위로 좀 전에 말씀드린 또 공공산후조리원, 육아드림센터, 행복맘센터가 들어서고 그 주위에 또 약국, 편의점, 식당 시설들이 다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와 생활이 어우러진 새로운 작은 신도시가 그 주위로 탄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예. 또 저희들이 이 지휘자 병원 신축 부지 주위로 남부 우회도로하고 저희들이 거창업 외곽 순환 도로가 거의 이제 완공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근이나 또 인근 함양이나 합천에서도 우리 거창군에 찾아오면은 막 의료와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중심축이 이 자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거창군은 6만 인구 전체의 한 4만 명이 거창읍에 살고 한 68%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들이 콤팩트 시티를 하는데 이 의료복지타운이 완공이 되면은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나아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군수님 공약의 완성, 현실화가 이루어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군수님 공약 얘기를 했는데 예. 그중에 화장시설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화장시설 천상공원 이야기가 될 것이고 예. 의료복지타운 이전에 이제 9월에 올해 착공 소식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장시설을 건설하는 걸 추진한다. 예. 이 자체는 행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매듭이 참 많았을 것이다. 예, 이렇게 충분히 정말 어렵죠. 예상이 예. 되는데 예. 어떤 원칙으로 임했는지 이 대목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실제 우리 거창군은 동네에서 화장 시설을 이용하려 그러면은 한 100km 이상 떨어져가 있습니다. 이 또한 또 예, 원정. 진주, 예. 하만, 뭐 사천, 김천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2019년, 2020년도 2월달에 발생한 코로나19 때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3일장이 아닌 4, 5일장을 하는 걸 보고 어쨌든 이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화장장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화장장이 실제로 대부분 다 님비 시설이라 이래가지고 꼭 필요하지만은 우리 지역만큼은 안 된다. 이런 또 사후 아직까지도 팽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022년 선거 공약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제가 하려 그러니까 우리 제 주변에서도 사실상 많이 말렸습니다. 예. 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제 거창군에 보면은 역대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 출마하신 분들이 거의 공약을 제시한 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우리 거창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약을 제시했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우리 주민 참여형, 주민 스스로가 우리 지역에 화장장을 유치하겠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거창군이 과거에 거창 구치소 때문에 한 6, 7년을 고생을 해가지고 결국 주민투표로 그 문제를 해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참여 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추진한 2023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보니까 한 군데 신청을 했는데 역시 저희들이 만만치 않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 화장장도 이제는 님비 시설이 아니고 우리 친화 시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마을은 저희들이 다 뭐 우리가 세종시라든지 하만에 다 안내를 해가지고 저희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도 사고가 바뀌었고 또한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뭐 50억을 제시했다가 60억을 올렸고 또 화장장 수익금도 10%에서 20%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무려 9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입지 선정이 좋은 현재 남아면을 저희들이 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네. 제가 군수 7년을 하면서 중앙부처에 많이 다녔습니다. 간거는 이제 국비 확보, 또 신규 사업 반영, 또 행정 절차 간략 이런 걸 해가지고 다 가지고 사정했는데 이걸 우리 거창군에서 장소를 확정해가지고 제가 보건복지부에 가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절로 정말로 환영을 해 줬습니다. 네. 그건 뭐 한 5년 동안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가서 하니까 정말
그런 중앙부처에서 박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중앙부처에서도 참 넘기 힘든 장애문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니까 네. 이 거창군에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반응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나오는 그 지표 성적표도 최근에 거창군이 참 좋아요.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네. 도내 군부 인구 1위, 출생아 수 1위, 합계 출산율 1위. 그러니까 눈에 띄는 인구 반등을 보였거든요. 네. 이게 요즘 시대는 정말 믿기 힘든 지표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뭐 거짓말 아닌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이러한 성적은 또 어떻게 읽어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6년간 인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2018년 민선 7기 군수로 취임을 하면서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인구 감소 소멸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7월 달에 군수 취임하자마자 조직 진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2019년도 1월 달에 저희들이 인구 교육과를 만들고 또 2021년도에는 청년 정책 담당을 만들어가지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했습니다. 그때 이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고 실제로 우리 농촌군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고 어느 만큼 감소폭을 줄이는데 저희들이 정책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때 2018년 7월 달에 제가 군수 취임할 때 우리 경남 도내 10개 군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함안, 예. 다음에 창녕, 우리 거창군이 3위였습니다. 1위가 아니었네요. 예, 3위였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런 정책을 꾸준히 정책을 펼친 결과 작년 3월 12일 날로 저희들이 우리 군부 1위로 올랐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도 2020년도부터 한 24년간 인구 6만이 지켜왔는데 작년 1월 4일 날 이제 6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진짜 6만은 지키자. 예. 그렇게 다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또 위기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날 2024년 1월 5일 날 우리 거창군의 새로운 인구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핵심은 임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의 일회까지 우리 거창군에서 한 명당 1억 이상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저희들이 또 발표를 해서 오늘날에 이런 결과를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인구 반등에 있어서 동력 그리고 노력들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양한 정책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거창군의 생애 주기별 지원이 매우 촘촘하다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인구 증가의 그중에 가장 주요했던 정책? 군수님께서는 어떤 거라고 좀 판단하십니까? 예, 뭐 실제로 여러 수십 가지가 됩니다만 예.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은 결국 인구가 결혼부터 출산 또 양육 또 청년 다 이런 금이고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데 여기에 우리 거창군에 정착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예. 첫째 우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은 현재 600만에서 1000만 원으로 또 출산 축하금은 500만에서 2000만 원으로 또 양육지원금은 1,800만에서 3,000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저희들이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는 연 36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꿈 키움 바우처 카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래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지원해드리고 있고 또 청년이 성장을 했을 적에 저희들이 그 창형 청년 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100명씩, 연 100명씩 해가지고 1인당 200만 원 주면 한 해에 2억 됩니다. 그래서 3년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디딜 때 이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 디딤돌 통장이 있습니다. 2년간 1인이 20만 원씩 저축을 하면은 480만 원이 됩니다. 그게 우리도 이제 매달 우리 군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면은 480만 원 해가지고 총 960만 원을 목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또 임산부 영양제 지원 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 서비스 지원 결혼부터 임신 출산에 이르는 동안 생애 주기별로 저희들이 잘 짜여진 그런 지원 정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촘촘한 지원이 군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네. 고령 친화 도시 그리고 청년 친화 도시 그리고 여성 친화 도시 이렇게 지정이 됐고 말 그대로 전 세대가 살기 좋은 국민 친화 도시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부를 법한데 예.
말 그대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뭐 고령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 청년 친화도시 트리플 크라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예, 이제 우리 구창군이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고령 친화도시, 청년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 인정이라는 3대 친화도시 타이틀을 아마 우리 거창군이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우리 거창군이 청년, 여성, 그리고 노인 등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거창군이다. 이걸 정부와 국제사회가 공인해 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WHO, 즉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 친화도시에 가입이 됐습니다. 예. 이 고령 친화도시에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한 48개까지 시책이 있는데 그걸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책을 해야 되는지 아마 실감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금년 2월 달에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3대 청년 친화도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군단에는 거창군이 유일하고 또 서울, 관악, 부산, 진구가 선정되었는데 이 매년 3개씩 이거 정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26에서 세개하면 한 70년 이상이 걸리는데 우리 거창군이 최초로 네. 그 타이틀을 우리 거창은 농촌형 친화도시다 성공 모델이 해가지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11월 달에 지난달에 우리가 3번을 도전해가지고 여성 친화도시 타이틀을 저희들이 또 받았습니다. 결국 이 3가지 이 선정된 것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를 우리 거창군이 책임지겠다. 이런 것이 저와 또 우리 공직자들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군의 과거와 그리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 현재라 함은 청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그렇습니다. 청년의 역할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데 예. 앞서 대한민국 군단위 최초의 청년 친화도시 거창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거창군에 그러면 청년 정책은 어떠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마침 청년 임대주택 거창 청년 높은 경쟁력을 기록했다. 예. 이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얘기 좀 덧붙여 주시죠. 예. 저희들이 한 2, 3년 전에 우리 거창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청년들이 바라는 것이 첫째는 주택, 두 번째가 취업, 세 번째는 문화, 복지, 이걸 우리 거창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첫째가 이제 주택 문제인데 이 주택 문제는 작년 이제 12월 1일 그러니까 이달 초부터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정부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 가지고 약 한 52억을 들여 가지고 방이 19개 또 문화 공간이 한 2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9호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170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한 9대 1의 경쟁력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최신식 주거 환경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 방에 한 호실이 약 한 9.78평인데 이 보증금이 100만 원입니다. 보증금 100만 원이고 월세가 9만 6천에서 17만 8천인데 1인 는 9만 6천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가구 있을 때는 17만 8천이니까 얼마나 저렴하겠습니까? 저렴하네요. 예. 다음은 또 예부 청년들이 우리 거창군을 생각할 적에 거창군을 오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창에 가면 이런 임대주택도 있는데 우리도 거창 가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 또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예.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세대 간의 창구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2개의 문화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화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 입주민들하고 또 이웃 주민들 간에 함께 쓰는 또 공간이 생겨가지고 이 세대 간 이런 아우르는 그러한 소중한 장소가 탄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정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먼저 거창군이 듣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네.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청소년 정책도 들어가 보면 네. 말씀 중에 꿈 키운 바우처 카드 지원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긍정적인 사례를 낳고 있는지 등등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거창 하면은 제일 첫 번째가 교육도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거창에는 대학이 2개가 있고 고등학교가 8개가 있고 이래서 초, 중, 고등, 대학까지 합치면 학생 수가 한 8천 명입니다. 우리 인구 6만 중에서 8천 명 같으면 한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2023년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꿈 키운 바우처 카드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혜 학생들이 한 3,700명 됩니다.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또 서점, 영화관, 또 학원, 편의점 여기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전용 카드, 자기들 학생들이 스스로 전용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본인도 마찬가지고 또 학부모님들도 많은 또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지원금이 보통 이제 중학생들한테는 36만 원입니다. 오, 고등학생들한테 60만 원인데 일시불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이 현금을 하려 그러면은 또 국무총리실이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중학생들한테는 한 달에 6만 원 해가지고 12개월 36만 원을 생각했는데 이게 일시불로는 되는데 이 매월 하는 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36만 원 그렇게 이제 네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군의회에 협조를 받았어요. 초등학생 때까지도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는 연간 20만 원. 아까 이제 중학생들은 36만 원 켰는데 4만 원 더 보태가지고 40만 원. 고등학생들은 현재까지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도 또 연계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 카드가 거창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서점, 문구점, 학원, 독서실에 여기에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결국 이 정책이 또 우리 자기 학생들이 자기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다가 입금을 시켜주거든요. 네. 자기들 또 꿈도 키우고 또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매출도 올려주는 일석이조의 효자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어떤 겁니까? 우리 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제가 또 실례되는 게 저도 절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만나면은 연초되면은 군수님 그 카드에 언제 돈 입금 시줍니까? 그할 정도로 예. 학생들이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연초에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또 pension이라든지 서점이라든지 가가지고 이 줄을 서가 있는 거 보면 정말 저도 가슴이 뿌듯합니다. 여러 가지 학생들도 부담이 많을 텐데 예. 그 부담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예. 군 시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마침 이제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말씀도 하셨으니까 네. 거창군의 경제 그리고 산업을 논할 때 농업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서 현장 중심의 농정을 위해서 농사청을 운영하고 있다. 예. 제가 이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고 역시나 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거창군은 10개 군 중에서 농업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현재 우리 거창군 전체의 한 3분의 1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행정을 하면서 항상 답은 현장에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사청이 청자가 이 덜을 청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농업 현장에서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도 제가 이제 선거 유세를 할 적에 우리 농민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군수님 다음에 당선되시거들랑은 직접 농민들하고 직접 들 수 있는 그런 간담회도 한번 추진해 주시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군청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농정 예산이 20%가 넘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한 100명이 되기 때문에 예. 뭐 한 달에 뭐 한 두세 번이라도 농업기술센터 와가지고 그런 간담회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군청에 와가지고 결제를 그런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그 와서 한번 결제를 또 하고 이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좋은 제안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군수 당선되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시책을 추진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간담회를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여성 농업인 한 분이 저한테 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요즘 이제 농촌에는 고령농이고 또 여성농이고 인구 감소가 되다 보니까 특히 고령농들은 이 트랙터나 또 농기계를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농번기에는 인력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군에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부터 이런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행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지금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고령화 또 노동력의 부족인데 이걸 해결하면서 우리 전국 지자체 농정의 핵심 모델로 지금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내년 방문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략은 무엇인지부터 듣고 싶은데요. 네, 원래 9월달에 저희들이 거창 방문회를 선포를 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 우리 경남지방정원 제1호 창포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우리 거창군이 치유, 문화, 살림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생태 관광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우리 거창이 대한민국 대표 힐링 도시로 브랜딩할 생각입니다. 사계절 힐링이 되는 곳, 또 거창으로 떠나는 감동 여행이라는 방문회 비전을 강하게 각인을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고 머무는 관광을 위해서 우리 각종 또 이벤트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의 스포터즈단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같이 여행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국민 스포츠단을 구성을 해서 또 홍보 대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 거창군이 사계절 내내 즐기는 입체형 관광 도시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사람이 북적이고 또 지역 상권도 살아나는 거창의 기분 좋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이 말씀 들으면서 이제 방문을 해보셔야겠다라고 하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거창은 이제 동서남북 관광벨트로 불립니다. 그만큼 그렇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볼거리가 참 많은 곳인데 예. 그 관광지, 대표 관광지들을 군수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면 더 많이 오시지 않을까요? 예. 우리 거창은 덕유산, 지리산, 가야산 3대 국립공원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0m가 넘는 산이 24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또 산림이 한 75%가 되기 때문에 이 산림대로 개발이 많이 제약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은 어디를 가도 이 관광벨트가 돼가지고 지금은 산이 많아서 행복한 도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름을 이제 바꾸고 실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거창의 동부 쪽으로 가면은 Y자형 출렁다리 2019년도에 개통이 됐거든요. 예. 아마 그거는 뭐 전국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온천지가 있습니다. pH 9.7인데 전국에서 최고의 강 알칼리스를 자랑하는 가조 온천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이 또 서북권역으로 가면은 거기 우리 거창이 자랑하는 명성 수성대가 있습니다. 이 수성대하고 또 월성계곡 아래쪽에 서출동로 또 길이 있고 그 수성대에 저희들이 240m짜리 또 출렁다리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는 또 우리 거창군이 자랑하는 국제연극제가 매년 열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쪽으로 가면은 대표적인 우리 거창의 관광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가 이 창포원입니다. 경남 지방정원 제1호 이 창포원인데 이 창포원은 이제 봄에 되면은 이제 창포가 피고 여름이 되면은 또 수련 수국 또 가을 되면은 국화하고 또 코스모스가 활짝 핍니다. 겨울 되면은 또 억새하고 물안개가 있어가지고 사시사철 관광지입니다. 또 하나가 저희들이 자랑하는 가막산 별바람 언덕 축제인데 그 높이가 가막산이 951m입니다. 이 산 정상에 한 10,000평 이상 되는 부지에다가 가을에 피는 이 국화꽃, 아스타꽃이 피고 구슬초가 피게 됩니다. 근데 여기 951m 올라가는 게 도로가 다 개통이 되어 있어가지고 가족이라든지 남녀노소 다 올 수 있고 이 또 추석 연휴에 피기 때문에 이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원래 한 달 동안에 무려 35만 명이
가막산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경제 시장 같은 데는 그 한 달 동안에 매출이 한 20에서 30% 늘 정도로 많은 또 저런 지역 경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북부 쪽으로 가면은 고제 거창 산림 레포츠 파크가 있는데 올 3월 달에 개장됐습니다. 여기 이제 라이트 핸드가 오른손 라이트 핸드인데 이 덕유산 전기를 받아라 해가지고 크게 해놨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서 또 남덕유산에 전기를 받으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답니다. 이 내고 꼭 한번 모두 다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군수님 네. 말씀만으로도 아마 장관의 연속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가 민선 8기 체제에서는 이제 후반부 페이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작성하고 싶은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 마무리 말씀으로 오늘 하지 못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녹여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내년 6월 달까지 첫째 또 화장장은 금년 9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꼭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또 우리 거창군의 핵심 사업인 거창형 의료복지타운입니다. 지급자병원은 사업비만 해도 2,300억이고 전체가 국비가 소요됩니다. 나머지 거기장 지급자병원은 저희들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공산후조리원 또 육아드림센터, 행복맘센터는 저희들이 2027년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 분야는 저희들이 거창 아트 갤러리 우리 예술인들이 오랜 수원 사업이었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 함양 산청 합천군이 27년도에는 경상남도 도민체육대를 확정이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거창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가복에 있는 양수발전소 내년에 꼭 저희들이 유치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유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정부의 조직 개편이 산업부에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넘어감에 따라 내년으로 넘겨졌는데 저희들이 꼭 내년에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래는 전국적으로 기상이변, 자연재해가 많았지만 우리 거창군은 금년도에 재난 없는 군정 그리고 안정된 군정을 이끌다 보니까 어느덧 전국 지자체 중 상위 지자체로 얻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 거창군은 막 국민이 원하시면은 무슨 일이든지 한다 그러하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남은 또 기간 동안에 임기 동안에 저희들은 오직 국민만을 위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전국 최고의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과 같이 변함없이 우리 군정에 또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창한 이야기가 거창의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도 여기까지입니다. 포커스 경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